아름답게 강력한 개혁당 대표 후보 정청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완주군 농업인 정책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악수를 쭉 하고 저보다는 나이가 한 5살 많을 것 같은 남자분이 손을 꽉 잡더니 안 놔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세요. 꼭 이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혹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의 눈가에 눈물 나게 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지 저 개인은 별로 힘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떠나야 돼요. 요 정도 말하고. 왜냐면 오늘 광주 방송에서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하고 빨리 가세요. 네, 가겠습니다. 가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20분만 해주십시오, 대표님. 네. 저희 어머니는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광두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외갓집 갔다가 대둔산 밑에라서 물이 넓고 깊어요. 몇 감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버들강아지 잡고 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못 갔다가 한 3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댐공사로 어머니 마을이 수몰이 된대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거기 가서 어머니 생가터에 앉아서 다 찌그러지고 마당에 풀만 난 곳에서 어머니 생각 많이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1921년 음력 10월 18일 날 태어나서 16살 때 한 살 어린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꼬마 신랑에게 대둔산길 40리를 걸어서 우리 동네로 시집을 오셔서 18살 때 큰아들 낳고 45세 10번째로 저를 낳았습니다. 28년간 배불러 있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서 약도 없고, 그래서 10명을 낳았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섯을 연거푸 홍역으로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아기가 죽을 때마다 그 아기를 안고 산으로 묻으러가는 모습을 5번이나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어디다 묻었는지는 아버지가 평생 가르쳐주지 않아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모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제 강제징용을 끌려갔습니다. 일본 홋카이도 석탄 캐러 가서 빚 못 보는 탄광에서 3년 동안 석탄 캐다가 돌아왔는데, 그래도 목숨 많은 부지에서 돌아와서 그래도 기뻤다고 했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대둔산 밑에 동네 산간 오지마을 하전민 아들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인민군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빨치산. 낮에는 국군, 밤에는 빨치산.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학인데 굉장히 똑똑하셨나 봐요. 별명이 변호사였어요. 모르는 거 빼고 다 압니다. 윤석열보다 훨씬 더 외교를 잘했어요. 균형 외교, 중립 외교. 그래서 국군도 도와주고 빨치산도 도와주고 목숨을 부지하려니까. 근데 어느 날 빨치산이 총을 들고 저희 집을 쳐들어왔어요. 이 집은 반동군자 집안이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끌어내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인민재판을 했는데 총살형이 결정됐어요. 저희 동네에 총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묶여서 총살장으로 끌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세상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걸어서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아침에 시신 수습하러 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밤 10시가 넘어서 아버지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신발도 벗지 말고 빨리 자수하러 가자고. 그래서 우리 형 아기를 업고 솥단지 하나만 메고 4km를 야간 산행을 해서 지사에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했는데 자수를 안 받아줘요. 왜냐면 인민군한테 끌려갔다가 다시 살아나왔으니까 인민군 첩자 아니냐. 이래서 아침에 해가 뜨면 국군한테 총살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의 히든카드,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자수하러 왔다. 이것이 인정을 받아서, 자수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 집이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하도 아는 것도 많고 말씀을 잘하셔서 아버지랑 부부싸움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가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어머니가 좀 똑똑하셨어요. 그리고 큰 아들이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집이 어려워서. 그래서 학교에 가서 자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책가방 들고 학교 갈 시간에 아버지랑 지게지고 장작표로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또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큰아들이 장성에서 결혼을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형수님도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삼북리 광두수 마을에서 시집 왔어요. 어머니 후배가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랑 똑같이 40리를 걸어서 우리 집으로 같은 코스로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손주를 가진 거예요. 예전에 어머니한테 옛날에 뭐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겠더라. 네 아버지가 손만 잡으면 애가 생기더라.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10번 잡았나 봐요. 며느리가 5개월 때 되는 때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5개월 늦게 임신을 했습니다. 난 부끄러워서 대전에 산부인과로 2번 뛰어갔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번째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술대에 올라가서 막 뛰려고 그러는데 제가 뱃속에서 투쟁했어요. 어머니, 두 분이 좋아서 저를 가질 때는 언제고 이건 경우가 아니지요. 저를 낳아주십시오. 뱃속에서 제가 놀기 시작했어요. 저의 첫 번째 투쟁은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참아 몇 끼를 남게 접니다. 귀용도 많이 받았어요. 10번째로 난 막내 아들이라 저희 동네에서 고등학교까지가 최종 학력 목표입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서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습니다. 저희가 원래 전라북도 금산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충청도로 바뀌었는데 저희 동네는 양지뜸 10남매 10번째 막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 갔대야 이거를 그냥 줄여서 얘기합니다. 아주 빠르게. 자, 서울대 갔대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갔으니까 서울대 간 거예요. 근데 서울대 갔는데 애가 학생운동하다 수배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기부하고 경찰이 저희 집으로 쳐들어옵니다. 인민군이 저희 집 쳐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빨갱이 정청래 잡으러 갔다고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수배받고 잡혀서 안기부한테 끌려가서 을지로 호텔에서 수돗물 콸콸 틀어놓고 물고문 공포 속에서 4시간을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에 석방이 돼서 어머니한테 갔더니 어머니가 6.25 때 아버지한테 했던 말을 똑같이 해요. 신발 벗지 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어머니가 쟁반에다가 생두부 2모를 들고 왔어요. 이거 먹어라. 한 모는 먹을 수 있는데 2모째는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강제 투입을 했어요. 제 입에다가. 그러더니 쟁반을 내려놓고 끌어안고 2번 다시 감옥 가지 말거라 그러셨어요. 2번 가지 말라고 생두부 2번을 먹었는데 1년 후에 또 갔어요. 미 대사관저 정권농성 사건으로 정경에 진압당하다가 제가 방패로 찍혀서 머리를 10반을 꼬맸습니다. 그 텔레비에 처참한 장면이 나와서 형수가 시골에 가 텔레비를 껐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눈치채고 알고 서울구치소로 면회를 오셨어요. 면회 오셨는데 제가 옥중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구치소장이 옥중투쟁위원장 어머니가 면회 왔어요. 특별면회라고 손잡고 하는 면회를 1시간 했습니다. 55분간 울기만 하시다가 일어서시면서 하신 말씀은 막내야 삼시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어라. 나 간다. 그러더니 보안과 앞마당을 걸어 나가셨는데 그게 어머니가 걷는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추격으로 3일 후에 도라지 밭에서 도라지 캐다가 쓰러지셨어요. 감옥 살고 나오니까 어머니가 못 걸어요. 누워 계시고 몸은 작아져 있고 그렇게 6년을 고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큰형님이 어머니 못 버틸 것 같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해서 서울 마포에서 대전까지 1시간 반 걸려서 갔더니 저를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눈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윗눈코프를 들어 올리셨어요. 그러더니 아래 위로 한번 좌우로 한번 제 눈동자를 보시고 푹 패인 어머니 그 눈동자에 제 눈물을 호수처럼 이렇게 채워진 상태에서 어머니 눈동자와 제 눈동자가 마주한 상태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거 1시간 정도 해야 되는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지금 얘기했어요. 근데 벌써 우시네 막. 저도 10남매 막내고 제 아내도 10남매 막내라서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유산 상속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밭, 논 이런 거 있는 거 형님들 다 가시려고 한 평도 안 받았고, 우리 장인 장모 돌아가실 때도 땅 한 평도 안 받았어요. 우리 처갓집 잘 살아요. 전남 강진에서 논 200마지기 농사 짓습니다. 근데 한 평도 안 받고, 대신 영정 때 사진은 내가 다 모시겠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 영정 때 썼던 사진은 제 서재에 이렇게 다 네 분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오늘은 전주에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사진 속에서 저한테 사람들 너무 울리지 말거라. 근데 어머니 얘기만 하면 저도 막 속으로 눈물이 나고, 우리 또 이 어머니도 또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저는 정치하는 이유도 어머니가 꿈꾸는 대한민국이에요. 일제치하,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독립국가. 저 6.25 때는 남편 총살장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그리고 첫째 아들 학교 못 보내고 자퇴시키고 산으로 남하러 가는 모습 보면서 중고등학교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국가, 그리고 안 날려도 난 막내 서울로 대학 가서 좋아했는데 데모하다가 감옥 가고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 거 보면서 민주주의를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존경하는 인물을 써라 그러면 박순푼 이렇게 써요. 어머니가 밀양 박씨, 이름도 너무나 진짜 예뻐요. 순푼. 우리 어머니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니만 고생을 했을까? 우리 어머니 같은 수많은 어머니들이 박순분 여사가 고생했던 거 다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정해일 선생 같은 우리 아버지들이 그 일제치하부터 지금까지 죽을 고비 다 넘기면서 일본의 강제징용 끌려가면서 빨치산한테 인문재판 받으면서 그 고생하면서 자식들 교육시켜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큰형님은 3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7세입니다. 건강해요. 금산 장날, 부여 장날, 공주 장날 가면 장날 거기서 뻥튀기 장사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우리 큰형님입니다. 우리 형님도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일제치하 때 떼어나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근데 우리 형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름은 김유순. 우리 형수님도 없는 집안에 와서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김유순 며느리 같은 우리의 며느리들이 다 눈물바람하고 아이고 다리 펴고 울고 그 하루하루가 다 쌓여서 오늘 우리가 2026년 8월 10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고생한 우리 선배들에게 박수! 그 덕에 저희가 사는 겁니다. 여기서 고조 할아버지 본분 손들어 보세요. 고조 할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고조 할아버지를 내가 못 봤다 하여 고조 할아버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내 눈으로 못 봤어도 존재한 건 존재한 거예요. 그런 고조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아들, 딸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 것처럼 정권도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들. 근데 희한하게 저쪽에서 배출한 대통령 한번 볼까요? 사진 걸어놓고 존경의 마음을 표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는지. 이승만 쫓겨갔어요. 3.15 부정선거. 박정희 비극적인 최후를 마련했어요. 전두환, 노태우 감옥 갔어요. 내란 부정부패로.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감옥 갔어요. 박근혜 탄핵당했어요. 윤석열 내란 일으켜서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어쩌면 저쪽에서 배출한 대통령들은 다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 위대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부끄럽지 않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을 깔아서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문화예술 정책을 지원을 하되 돈은 주되 간섭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상상력을 가위질하지 마라. 그래서 마음껏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영화가 쉬리, 웰컴 투 동막골 이런 영화고, 그때부터 한류가 시작돼서 지금 BTS 나라가 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고 인터넷 다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강국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겁니다. 이게 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찰력과 해안 덕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대통령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문제 못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제가 당대표 할 때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지도자급으로 우뚝 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제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인터넷 혁명으로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지금은 AI 혁명 시대입니다. 인터넷 혁명보다 10배, 100배 큰 변화가 와요. AI 시대는 뭐냐?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공지능 AI 시대에 전 세계 국제연합에 가입된 240개 국가 중에서 지금 3등하고 있어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근거를 말합니다. 어느 누구처럼 신천지를 얘기했는데 근거를 대라 그러면 말을 안 하고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저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작년 12월 달에 하정우 AI 수석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가 AI 강국, 3대 강국이 목표인데 지금 몇 등 하고 있냐 그랬더니 미국, 중국에 이어서 3등 가지고 4개의 나라가 각축을 벌이고 있대요. 한국, 캐나다, 독일, 인도. 그래서 어떡하지? 이거 빨리 3등 해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AI 전문가 만나서 물어봤더니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지금 3등을 하고 있답니다.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다. 그 무슨 근거로 얘기하냐? 우리는 근거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AI 역량을 국가 경쟁력 지수로 말할 수 있는 게 5가지다. 첫 번째 밑에 이게 5단계 케이크예요. 케이크처럼 처음 에너지,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AI 모델, AI 서비스 요 5개를 묶어서 AI 능력을 말한대요. 그게 대한민국이 3등이랍니다. 그럼 이게 우리 삶하고 뭐가 중요하냐? AI 시대는 휘발유 자동차에 반도체가 1000개 들어갔다면 전기 자동차에는 3000개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반도체가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4분의 1밖에 못 만든대요. 지금 공장 여건상 1000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250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못 팔아요 지금. 근데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대한민국 1등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SK. 그래서 공장을 막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AI 데이터 센터도 있어야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전기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막 만드는 게 다 공장이 필요해요. 그 공장이 전국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당대표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광주에 200조짜리 반도체 공장 4개 져서 800조 한데 너무 부럽잖아요. 일단 부러워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800조가 들었는데 그 중에 800조의 70%, 560조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부품, 소재, 장비 이런 걸 그 공장이 또 만들어서 거기다 대야 돼요. 그거는 공장을 전국에 좀 만들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정청래가 갖고 있는 전국 비전이고요. 이원택 도지사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원택 도지사 손잡고 그런 거 할게요. 그런 거 할게요. 그런 거. 그래서 이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또 요즘은요 석탄, 석유 이런 걸로 만든 전기로 어떤 상품을 만들면 유럽에서 안 삽니다. 그게 뭐예요? RE100이에요. 영어 표가 잘 돌아가네. RE100. 예. Renewable Energy. 새로 재생에너지로 만든 것만 공해를 일으키지 않는 바람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만든 전기로 만든 제품만 사요. 유럽에서 앞으로 10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전국에 햇빛 뭐 이런 걸로 석탄으로 안 하는 발전 사업을 했는데 마을마다 할 수 있어요. 태양광 등으로. 그런 거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돈 많이 벌어요. 근데 이런 거 다 하려면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빨리 만들어야 돼.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도 만들고 전국에 공장이 들어서려면 거기 뭐야? 지역 발전 촉진법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수소, AI 뭐 이런 거 관련된 법도 만들고 제가 따져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 올해 안에 빨리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법을 빨리 만들어야 법에 따라서 뭐 공장을 짓든 땅을 파든 할 거 아니에요. 법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대한민국 법치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도 그렇고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재생에너지 뭐 산업단지도 그렇고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제일 큰 생명이 뭐냐? 여러분 요것만 따라해 주세요. 속도전. 빨라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속도전, 추진력, 돌파력은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을요 막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거나 막 흐리거나 중언부언하거나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빠른 정치인이 정청래라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전북에 대해서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6.3 지방선거 때 쪼까 어려웠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도지사 민주당, 14개 시장 군수 다 민주당, 도의원 지역구도 다 민주당 이렇게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래서 6.3 지방선거 끝나고 전주 남부시장 왔어요. 비공개로 몰래 왔어요. 그래서 천변에 과일 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80 정도 될 것 같은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그냥 가슴을 막 치면서 아이고 대표님 우리 이원택 안 될까봐 가슴이 펄렁펄렁했어. 그 멍들었을 것 같아. 하도 쳐가지고. 근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부시장 들어갔더니 아이고 우리 민주당을 어디 안 갔다고. 원래 국민의힘이 15% 나와야 되는데 4.1% 나왔대요. 10%가 그 짝으로 가서 그렇지 우리 민주당은 안 움직였다고. 너무나 잘 됐다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태어난 곳이 전북인데 야, 전북이 민주당을 이렇게 품어줘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아까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다 해드릴게요 그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간도 없고 이원택 도지사하고 손잡고 시장 군수하고 손잡고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 지금 대구에서 어제 왔거든요. 대구에서 제가 1등 했어요. 대구에서 1등 했으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북에서도 1등을 만들어 줄 건지 안 줄 건지 알아서 좀 해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심이 되네 진짜. 아 그렇습니까? 네. 당대표는요 그냥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흠이 없어야 돼요.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시원했죠? 통쾌했죠? 여기 전라남도 완주 가니까 그러더라고. 아이고 우리 법사위원장 왔네. 윤석열이 이겨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이겨줘서 고맙대. 맨날 어떻게 질질 끌려다니는데 민주당이 통쾌하게 이겨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맨 앞장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죠? 이재명 당대표 바로 옆자리 짝꿍이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윤석열 파면시켰죠? 국민과 함께했죠? 국민이 지킨 나라 저도 그 맨 앞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일도 많이 하고 옆에 친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선 정청래가 반명일 리가 있어요? 없죠? 그런 거 속지 마세요. 제가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고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아따 우리 막내 그래도 찰지게 말 잘한다. 우리 어머니가 칭찬해 주실 것 같아.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같은 민주당 그리고 민주주의의 아버지 같은 우리 전북 우리 도민들 권리당원들 믿고 압주유교학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겠지요? 저는 이제 광주방송 TV토를 하러 가야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라오세요. 세 분. 저 혼자만 잘 되면 안 돼요. 요 세 분도 잘 돼야 되는데 여러분 아까 그 뭐 피켓 뭐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방송 토론하러 가야 되고 이분들은 어딘가 각자 알아서 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사자성어로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어딨어? 여기. 이성윤 의원은 간다. 한민수 의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전북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을 먼저 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알아서 두 분 찍어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성인, 전라북도는 이성인 해야 돼. 안 돼. 큰일 났어요, 지금. 자, 그래서 먼저 이성인부터 하겠습니다. 3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윤, 이성윤, 이성윤. 여기 나중에 빨리 와봐요. 진짜 모양 좋다, 이게. 여기서 찍어, 여기서 빨리 와요. 네. 빨리. 아, 그림이요. 차관도 아니고 장관이에요.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 한민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민수. 끝. 그 다음에 최민이요. 최민희. 정청래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럼 정청래도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정청래. 감사합니다.